안녕하세요. Script Language and Labels Overcoming Three Discrepancies for Low Resource Language Specialization 이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언어 및 데이터지능 연구실 이재성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점이 이 연구는 Low Resource Language를 포커싱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그리고 discrepancy를 발견하고 극복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꾀한 연구입니다. 디스크리펜시는 이따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먼저 도입으로서 왜 로리솔스 랭귀지에 포커스하는 게 필요한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챗GPT를 영어와 한글 두 가지로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시나요? 아마 성능 차이가 느껴지셨을 건데요.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책에 대한 서평을 좀 써줘 라고 이렇게 한글로 넣었더니 이 정도 양의 서평이 나오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작가가 사실 도스토옙스키인데 잘못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영어로 넣으면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런 서평이 나올 뿐 아니라 저자도 정확히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사실 챗GPT뿐만 아니라 사실 훨씬 이전에부터 알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이건 2020년 논문인데 엠버트라는 모델로 99가지 랭귀지의 애니아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X축은 엠버트 학습할 때 썼던 해당 언어의 위키피디아 사이즈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범주는 이 NER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표현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으신 건 위키피디아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성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태스크 데이터셋 사이즈가 줄어들수록도 성능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소스가 더 적을수록 성능이 더 낮다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저희 웍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본 것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리소스 랭귀지를 포커싱하는 웍입니다. 다른 언어의 성능은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타겟하는 그 로리소스 랭귀지만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도 언씬인, 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들, 그런 로리소스 랭귀지들을 포커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제일 로리소스 랭귀지는 그래도 이 정도의 위키피디아는 학습할 때 본 적이 있는 건데 언시인 랭귀지라는 것은 아예 위키피디아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태스크 성능은 더 낮을 것으로 기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위키피디아를 조금 써서 존재하는 거라도 써서 MLM을 추가적으로 하면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연구자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인데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NPLM에서 그냥 바로 Continual Filtering MLM을 그냥 하는 것은 서옵티멀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NPLM이 학습된 방식이랑 Continual Filtering을 진행하는 방식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저희가 세 가지 갭을 지적을 하고 그걸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 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두 사이의 디스크리펀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쭉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디스크리펀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멀티링구얼 필체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두 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벌트 같은 거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벌트 같은 것이 나오고 나서 벌트를 그냥 파인 튜닝 하기만 하면
이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많은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었던 그런 모델이죠. 비슷하게 그런 벌트 같은 모델을 영어 하나뿐이 아니라 100가지 정도의 언어로 학습한 그런 멀티링구얼 버전들이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입니다. 비슷한 경향으로 멀티링구얼 태스크를 위해서는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게 디팩토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티링구얼 모델들도 사실 보지 못한 언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한 6,5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존재하는 멀티링구얼 모델들은 대부분 한 100가지 정도의 언어 정도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도 많지만 그래도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언씬 랭귀지가 존재를 하고 그런 언씬 랭귀지에서는 그냥 다이렉트 파인 튜닝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MLM을 조금 더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능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언어들은 충분히 성능이 늘어나지만 어떤 언어들은 아직 충분히 성능이 오르지 않는 것을 이전 연구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뮬러라는 사람은 스크립트 디스크리펀시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것을 트랜스리트레이션, 즉 음역, 로마자 변환 같은 것인데요. 이 음역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스크립트 디스크리펀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언씬 랭귀지라고 가정을 하고 이 파란색이 그 언씬 랭귀지와 굉장히 가까운 언어이면서 하이 리소스인 랭귀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언씬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 언씬 랭귀지의 문자 체계와 저희가 가깝게 생각하는 그 related scene 랭귀지의 문자 체계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related language로부터의 어떤 지식 정보 전달, cross-lingual transfer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습된 그런 토크나이저로 이 언씬 랭귀지를 다루려고 하면 언노운 토큰을 자꾸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트랜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스크립트 자체를 related language 스크립트로 변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이 이런 언노운 토큰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단어는 최소한 그래도 발음이 비슷한 단어라고 하면 더 이렇게 토큰 오버랩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related language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트레이션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 트랜스리트레이션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인 보캐뷸러리 어그멘테이션을 아웃퍼폼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캐뷸러리 어그멘테이션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아까 토크나이저가 이 언씬 랭귀지의 토큰을 인식을 못하고 언노운으로 그냥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해결하고서 토크나이저의 이 언씬 랭귀지의 토큰들을 그냥 추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트랜스리트레이션을 해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건데요. 어, 여기서 그러면 아까 뮬러가 제안했던 그런 스크립트 디스크리펀시를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가설이 좀 맞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related language로부터 정보 전달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다른 것을 좀 줄였는데 여기선 사실 related language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이 트랜스트레이션이 그런 것으로 성능 게인을 더 잘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 스크립트 디스크리펀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실제로 성능을 올리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스크립트 디스크리펀시를 해결을
한 게 저희 첫 번째 솔루션인데요. 이렇게 디스크리펜시를 하나 해결하고 나서 좀 더 살펴보니 두 가지 디스크리펜시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디스크리펜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그리고 저희의 솔루션의 간단 요약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조금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뮬러는 일단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트레이션을 제안했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가설은 토큰 오버랩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토큰 오버랩을 높이는 것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음역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정보를 잃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발음 기반으로 이렇게 로마자 변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발음이 같은 서로 다른 두 언어가 동일한 단어로 그냥 매핑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분명히 다른 단어였는데 어떤 정보를 잃게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토큰 오버랩 자체가 이런 부큐뷸러 어규멘테이션과 트랜시트레이션의 그런 성능 경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매트릭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 방법으로 representation dissimilarity를 생각하게 됩니다. 음, 이것은 사실 크로스링구 트랜스퍼 도메인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쪽의 인투이션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unseen language,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unseen language의 단어가 만약에 진짜 이 프로페서의 단어의 이 representation이 거의 가깝다면 이 단어처럼 이 단어가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representation을 조금 더 시밀러하게 만드는 거가 크로스링구 트랜스퍼 도메인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representation dissimilarity를 사용해서 script discrepancy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입력된 단어가 결국에는 이 related language의 실제 단어와 조금 더 가까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script discrepancy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둘 간의 representation을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이 단어 representation을 말하고 이 수식은 이 translate 된 단어의 representation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하고요. 그렇게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고 나서 사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의 디스크리펜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representation, 이 실제 단어와 representation은 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단어의 번역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을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다면 그 둘 사이의 representation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어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크로스 링구어 얼라이먼트를 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representation이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input representation 관점에도 discrepancy를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output 쪽에서도 discrepancy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어떤 텐덴시가 남아서 그게 방해가 됩니다. 어떤 텐덴시냐면 이 언씬 랭귀지는 사실 풀트레이닝 할 때 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레이블들은 사실 프리딕트 하는 빈도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텐덴시가 이렇게 언씬 랭귀지로 MLM 이렇게 한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을 리이니셜라이즈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이 좀 더 태스크 스페시픽하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리이니셜라이즈를 하면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이닝이라는 태스크에 집중되어 있던 바이어스를 언런하고 다시 이 언씬 랭귀지로 MLM을 함으로써 더 적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방법이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논문에서는 6가지 정도의 리서치 퀘스천이 있는데 일단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을 아웃퍼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3가지 디스크리펜시를 제안했는데 그 3가지를 다루는 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크로스 스크립트 얼라인, 크로스 링구얼 얼라인 이런 걸 하면서 뭔가 트랜스리트레이티드 코퍼스 또는 뭐 페럴 코퍼스 이런 것들을 사실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그냥 많이 쓰였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이런 3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 것 같습니다. 저희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로서는 이전 웍들을 따라서 엠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태스크랑 레이브 데이터셋은 NER이랑 PO 스태깅 그리고 디펜던시 파싱을 다룹니다. 더 많은 태스크를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언씬 랭귀지 정도로 로 리소스 랭귀지인 경우 태스크가 정말 적어서 이 정도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다른 웍들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3가지를 다루게 되었고요. 아까 월드 페어가 있는 경우는 링구스틱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단어 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가깝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월드 페어는 어떻게 생성하냐면 패럴 콜퍼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테스트 얼라인을 적용해서 월드 페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원씬 랭귀지들은 이렇게 4가지로 정하게 되었는 4가지로 정한 기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가 있는 언어들을 일단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가 있는 언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위구르어의 경우에는 터킥 패밀리 언어인데 터킥 패밀리에 있는 그런 위구르어와 가까운 언어들은 사실 대부분 라틴 스크립트나 시릴릭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구르어는 아랍 스크립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가 있는 원씬 랭귀지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믿을 만한 결과를 위해서 테스트 example이 좀 많은 경우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선 트레인 example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레이터가 필요한데요. 음역을 위해서 위그러와 소라니클대시와 또 얼지아의 경우에는 이전 뮬러 웍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위그러와 소라니클대시의 경우 그들이 핸드 디자인했던 트랜스레이터를 사용하고 얼지아의 경우에는 러시안 트랜스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티즈의 경우 아라빅 트랜스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들은 엠버트를 그냥 다이렉트리 파인 튜닝 하는 것과 보캐블러리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트랜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3가지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 방법이 베이스라인들을 이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이전에 어떤 디스크리펜시를 다뤘던 거의 유일한 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성능으로 보시면 트랜스트레이션이 보캐블러리 어그멘테이션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법은 보캐블러리 어그멘테이션을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이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3가지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일단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빼고 본 성능을 보시면 그래서 소로니쿨 대시랑 또 위글 이런 것들을 보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드리자면 트랜스트레이션으로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했으면 이런 식으로 성능 개인이 없었음을 기억했을 때 저희 방법이 스크립트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링구 얼라인을 뺀 것을 성능을 보시면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이렇게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마우티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링구 얼라이먼트 또한 크로스 스크립트 얼라이먼트와는 또 다른 역할로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블 디스크리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 리니셜라이제이션을 했던 것을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디스크리펀시가 정말 각 다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늘어난 것이 단순히 성능 개인의 이유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베이스 중에서 제일 좋았던 보케블러리 어그멘테이션의 SL2에서 썼던 그런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컨캐티네이션해서 보케블러리 어그멘테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저희가 이기는데요. 저희가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런 게인을 얻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디스크리펜시들을 해결함으로써 게인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널리시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성능으로 이렇게 저희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리펜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애널리시스 해봤습니다. 이 주황색이 저의 타겟 언씬 랭귀지의 레프레젠테이션들 PCA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파란색은 그 related high resource language들의 PCA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둘 간의 representation dissimilarity를 줄이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continual fitting 하기 전에는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dissimilarity가 줄어들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continual fitting이 끝나고 나서도 이 dissimilarity가 더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SL2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컨티뉴 필터링으로 MLM을 적용하는 동안에 계속 이 두 랭귀지가 가깝다는 것을 NPLM 입장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related 랭귀지로부터 더 많은 크로스링거 트랜스포터, 퍼시tive 트랜스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능 게인으로 이어지고요. 또 레이블 디스크리펜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SL2가 그것을 진짜 해결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perplexity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SL2를 적용하면 perplexity가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그 뜻은 타겟 랭귀지 토큰에 더 많은, 더 높은 확률을 더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그냥 SL2가 없을 때는 사실 타겟 랭귀지 토큰이 아니라 이전에 봤던 그런 100가지 언어 그 랭귀지의 토큰을 조금 더 확률을 조금 더 배치하는 그런 경향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증거는 이런 타겟 랭귀지 콜포스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토큰들을 아웃풋한 경우의 수가 25배 정도 줄어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NPLM은 멀티링구얼 필터링 할 때 봤던 그런 언어들의 토큰들을 예측하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SL2를 적용하면 그런 바이어스가 확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25배나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세 가지 디스크리펜시가 실제로 이렇게 해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요. 어, 저희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 NPLM에서 그냥 컨티뉴 피팅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서브옵티멀하다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의 이유를 둘 간의 디스크리펜시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디스크리펜시를 제안을 드렸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해결책들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능이 올랐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더 저희의 주장을 확고히 주장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저는 사실, 네네. 네, 저는 사실 모든 언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태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제일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음,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번역을 그냥 생각을 해봐도 사실 각 특정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 다른 언어로 사실 번역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있기도 하고, 음, 어, 각, 각 국가의 어떤, 예를 들면 뭐 한국어면 한국어 안에 있는 어떤 더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거나 그런 것들 사실 그냥 영어로 학습한 모델로 다 파악하기 어려워서 저는 사실 애초에 학습할 때 한국어, 한국어도 고려해서 학습한 상태에서 그런 모든 이런 감성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사실 오늘 이 발표 내용을 저는 생각으로는 사실 LLM에 쓰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 어쨌거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언어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성능이 많이 낮을 텐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긴 합니다. 제 생각엔 사실 진짜 영어만큼 성능을 좋게 하려면 데이터가 진짜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오늘 다뤘던 언어들은 정말 뭐 위그어나 막 이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 갭이 상당히 커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성능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폴퍼스가 적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투이션은 사실, 혹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조금 되짚어 보시면, 앞에서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 크로스 스크립트 온라인이랑 크로스 링구얼 온라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음,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 로 리소스에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인투이션은 만약에 사전이 정말 충분히 많으면 어떤 단어가 실제로 그 related language로 어떤 단어의 representation이 정확히 아니까 그 둘을 그냥 잘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구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 수가 적을 수 있으므로 그런 슈퍼비전을 얻기가 굉장히 좀 희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역으로 크로스 스크립트 온라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인투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단어가 훨씬 더 단어성이 풍부하게 있을 것 같아서 크로스 스크립트 온라인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크로스 링구 온라인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 네이버 디스크리펜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NPLM에다가 이제 컨티뉴 프리테이닝을 하실 때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안의 경우에도. 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